욕실의 역사는 그것을 해석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사적인 위색이나 자기관리의 장소라는 개념은 최근의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욕실에 대한 모든 것은 아주 오랜 시기부터 시작된 진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메로스가 로에트라, 욕실이라는 말을 동사 루인, 목욕하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대중 목욕탕은 그리스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발라네이아라고 언급한 것이 처음인데 이 말의 라틴어 발음이 발네옴입니다. 여기에서 이탈리아어 욕실, 바뇨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치료나 위생 혹은 종교적인 의식을 목적으로 몸을 물속에 담그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실의 역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욕실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욕실에 변기를 함께 설치하기 시작한 것도 위생 관련 장비들이 마련된 것도 모두 최근의 일입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위생 관련 장비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존재성과 관련한 중요한 통과 의례에서 물은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정화를 해준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혹은 마술적 의례에 무한한 상징을 부여해왔습니다. 몸을 물에 담그기 전에 그와 나란히 정해진 구체적인 장소에서 할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콜럼보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훨씬 이전에 멕시코와 고대 그리스에서 바다에서 정화의 의미로 목욕을 했다고 전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목욕에 대한 기원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이전의 동양 문화에서도 그 시대의 의식에 맞춰 강물에 몸을 담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을 배제하더라도 이것은 세례 개념과 매우 흡사합니다. 정화 이식이라고 하지만 그것만도 아닌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고대 트로이의 여성들은 다산을 목적으로 카만드로스 강으로 가서 자주 몸을 담궜고 고대 로마에서는 행정관들이 공개적으로 손을 씻음으로써 특정 사실과 사건의 자신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위생적인 의미나 개인의 복지와 연관되어 등장하기 훨씬 전에 목욕의 개념이 얼마나 많은 의미와 상징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욕실의 역사에는 웰빙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로마로 이어져 개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손님을 접대하는 대목에서 매우 중요하게 표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중요한 손님이 오면 집주인은 집안에 설치된 욕조에 미온수를 받아 손님을 목욕시킨 다음 향유로 편안하게 마사지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 별도의 욕실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기원전 1700년경 크노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관련하여 전해오는 문서들은 대형 욕조를 만들어 거기에 몸을 담그고 인근의 발을 씻는 장비도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체조나 운동과 결합된 비슷한 구조물이 존재했습니다. 근육에 활력을 주기 위해 찬물에 신속하게 몸을 담그는 것을 하나의 치료법으로 간주했습니다. 호메로스와 같은 작가들은 그리스의 영혼들에게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목욕을 하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아킬레우스 어머니가 아들을 스틱스 강물에 담궈 무적의 힘을 얻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정 시대의 몇몇 중요한 로마의 주택에는 욕실이나 그와 비슷한 위생을 위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인 주거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건물로 있었습니다. 또 이 건물에는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대식 급수 시스템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관절식 유압 배관이 있었습니다. 한편 제국시대의 욕실은 공적인 활동 장소에 더 가까웠습니다. 원로원의 의원, 행정관, 철학자들이 모여 대화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위생은 주방에서 가까운 곳이나 좀 더 나은 경우는 세탁 공간과 인접한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서기 1세기 로마 제국의 대규모 수로 공사는 물 사용과 관련하여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활동을 강화시켰습니다. ним프 장식이 들어간 분수처럼 기능적이고 장식적인 구조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복지와 바디케어의 동의어로 고대 로마의 목욕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목욕장은 점차 사회계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개방되었고 공공장소로서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목욕탕은 남탕과 여탕이 분리되어 있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지만 성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날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고 부유한 집에서는 주거 공간 안에 목욕장 시설을 갖추어 백성을 위한 대규모 공중 목욕탕과는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공중 목욕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숙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생적인 요구가 지배적이어서 공적이건 사적이건 위생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한편 로마 제국의 몰락은 이전에 세운 상수 시설에 급격한 노후로 목욕장은 대부분은 버려졌습니다. 여기에서 종교도 한 가지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주로 영성에 치중한 신심을 확산시켰고 과거 시대의 씻는 문화를 이교도 문화와 접목시켜 안 씻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까지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욕실의 역사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